이번에는 현역 경찰관인 오상이라는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력과 현재 소속 등에 관해서는 일절 정보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오상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었을 즈음 오상이 지역과 소속 경찰관이었을 때 경험했던 철도 인사사고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계절은 초봄. 햇볕의 온기를 느끼면서도 아직 어느 정도는 바람이 쌀쌀했던 너무도 기분 좋은 기후가 계속되고 있던 어느 날, 오상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파출소에서 오전 중에는 순찰 연락, 점심 이후로는 절도 현장을 추가 답사하여 손괴 현장을 검사하는 일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경찰서는 인구 약 20만 명 정도의 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이게 의외로 바빠서 매일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현재 손에 있는 미해결 사건에는 손도 대지 못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녁. 파출소 안에서 같이 일하는 경찰관과 저녁밥을 어느 식당에서 시킬까 한참을 논의하던 중 귀에 꽂아둔 수령기 이어폰에서 오상이 속해 있는 경찰서를 향한 본부 지령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한쪽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본부에서의 지령등이 난무하는 무선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장비입니다. 무전기와는 달라서 이쪽에서는 송신 불가능하지만 본부 지령등을 좀 더 빨리 듣고 경찰관이 서둘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입니다. 주로 파출소나 출장소의 경찰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상의 수령기에서 들려온 본부 지령. 본부에서 땡땡서 관할 K역 건널목에서 전철에 사람이 치인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통보. 전철 통과 직전에 철로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 그대로 치였다는 목격자들의 신고. 위치를 급히 특정해 광범위한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사건성 유무의 판단을 실행한다. 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K역이라는 곳은 오상이 있는 파출소 관할. 같이 있던 경찰관과 서로 마주본 후 동시에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자마자 파출소 내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경찰서의 당직원. 오상은 지금 우리도 수령기로 들었으니 바로 현장으로 향하겠다고 당직원에게 전한 후 파출소를 잠그고 현장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철도는 깔려있지만 도쿄 도심부처럼 수백만의 이용자가 있는 역도 아니어서 전철 인사사고는 가끔씩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현장에 왔을 때의 사체는 전철과 선로 사이에서 몇 번을 짓이겨져 박살이나 말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상태여서 이번에 현장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현장은 시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차와 구급차, 소방차 등의 적색등이 주변 일대를 붉게 비추고 있었고 경찰관들과 구경꾼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떨어져 주세요. 소리치며 경찰차에 싣고 온 간이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고 있던 선배에게 물어보니 즉사야, 갈갈이 찢겼어. 일단 경찰관들 모두 나눠서 목격자를 확보하게 하고 전철 안의 부상자 유무 그리고 기장의 진술 확보, 저 교차로에서 이쪽까지 도로를 막고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줘. 그 말을 듣고 오상 일행 둘은 둘로 나뉘어 현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봉쇄한 다음 보행자와 차가 드나들지 못하도록 교통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서에서는 강력반 형사들과 감식반, 경찰본부에서도 조사 일과의 검시관 등이 속속 현장에 도착해 현장은 삼엄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몇 시간 뒤에는 현장의 교통통제는 완전히 풀려 오상 일행도 현장 임무를 마치고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형사들이 사체를 상세하게 검시하고 신원 확인, 관계된 여러 가지를 조회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다른 경관에게 듣기도 했는데 일단 타살 등의 사건성은 현재로선 없는 것 같지만 극단적 선택인지 사고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망자는 전철 통과 직전에 건널목으로 불쑥 뛰어들어 갑자기 한가운데 멈춰서더니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거기로 급행전철이 지나가게 되고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시체의 간이검사 결과로는 약물 등의 반응도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끼어든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주변 상황, 가족으로부터의 증언, 보험 가입 상황, 비제 유무, 그런 주변 조사를 실행해 나가자는 방침으로 움직일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 자살인지 사고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은 현장에 가는 건 역시나 싫다. 라고 우상은 생각하면서 그날의 업무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그날의 업무는 경찰차의 보조근무에 할당되어 아침부터 계속 경찰차에 타 있었습니다. 낮 동안도 여러 신고 현장이나 사고 현장에를 갔고 순식간에 저녁 7시가 다 되었습니다. 슬슬 저녁 휴식을 위해 일단 파출소로 돌아갈까 하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본부에서 땡땡서 관할 K역 건널목에서 전철에 사람이 치인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는 통보. 위치를 급히 특정해 광범위한 현장 보존, 목격자 확보, 사건성 유무의 판단을 실행한다. 마치 데자부 같은 감각이 든 오상.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철로는 깔려있긴 합니다만 빈번하게 인사사고가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단기간에 2번씩이나. 싫어하냐? 오상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현장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현장은 처절하게 이를 데 없다는 말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사체는 광범위하게 찢어져 널려서 철로의 기름과 사람의 기름이 섞인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깨끗한 상태의 내장 하나가 떨어져 있기도 했다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태였습니다. 오상은 하여간 목격자를 확보해줘. 나는 영무원한테 사정 청취하고 올게. 2번 차량하고 3번은 부근 일대를 제어해줘. 하는 선배의 지시를 받아 큰 소리로 사고 목격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세요? 목격자분 안 계십니까? 소리치며 구경꾼들 사이를 뛰어 돌아다니는데 입을 손으로 막고 눈물이 맺힌 눈으로 떨고 있는 여성이 걸어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상이 말을 걸었더니 여성은 머리를 끄덕였답니다. 분명히 상태가 좋지 않은 안색을 하고 있어서 그런 순간을 눈으로 봤으니 충격을 먹을 만도 하지 생각하며 여긴 사람들도 많고 하니 저쪽에 경찰차를 세워놨으니까 차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했더니 여성은 끄덕였고 두 사람은 건널목 앞 도로에 세워놓은 경찰차로 향했습니다. 마침 그때 본서에서 강력반들도 현장에 도착해 지금 목격자분이 계셔서 상황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른 경찰차 승무원들은 교통정리도 하고 영무원에게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았어. 그럼 여기는 일단 부탁하지. 하더니 널려있는 사체 쪽으로 형사들은 달려갔다고 합니다. 여성을 경찰차 뒷좌석에 앉히고 오상은 조수석에. 다시 한번 목격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여성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일을 마치고 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기도 한 K역에 내려 바로 역 건널목에 서서 차단기가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잠시 서 있었는데 하는 무슨 소리가 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들었다고 합니다. 쳐다봤는데 철로를 끼고 반대편 성난 소리를 내면서 차단기를 발로 차고 있는 고령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로 봐선 엄청나게 취한 모습. 빨리 올리라고! 뭐가 이렇게 느려? 그런 말을 하며 차단기를 차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주변 사람들도 말리지도 않았고 아니 말려들기 싫다는 느낌으로 멀찌감치 둘러싸고
잠자코 보고 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아,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K역을 향해 급행 전철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전철 온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 순간 그 고령의 남성이 곧 전철이 통과할 건널목으로 건너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위험해요! 이리 돌아와요! 주변 사람들의 분노에 가까운 주위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 고령의 남성은 뭔 개소리냐는 태도. 오히려 주의를 주는 사람들 노려보며 건널목 안을 성큼성큼 나아가던 그때 건널목 중간에서 발을 헛디디더니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아니면 발이 철로에 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발버둥을 칠 뿐으로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은 비명과 고함으로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이쪽으로 다가오는 전철의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들어본 적도 없는 큰 마찰 소리가 울려 퍼졌으나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전철은 남성이 넘어져 있는 장소를 통과했습니다. 여성은 엄청난 충격으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뒷좌석에서 부들거리며 그때의 상황을 오상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여성. 그거야말로 엄청 충격이었습니다. 기분은 괜찮으세요? 오상이 말을 걸었습니다만 그 여성은 아무래도 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는 듯해서 괜찮으세요? 지금 여기 구급대도 와 있으니까 만약 상태가 안 좋으시다면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은 뭉클인 채로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상한 게 보였어요. 넘어진 그 남자 다리에 손이 있었어요. 손이 몇 개나 보이더니 다리를 움켜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건널목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오상은 이건 분명히 사고 목격으로 인한 쇼크 증상이네. 빨리 의료기관에 알리지 않으면 생각하며 네네 알겠습니다.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구급대원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나와 구급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던 때 문득 조사원과 감식반이 왔다 갔다 하는 건널목 안을 봤다고 합니다. 주변을 비추고 있는 빨간 등의 전멸 사이로 조사원이 아닌 사람 그림자가 서 있는 게 보였던 겁니다. 각 방향에서 불빛이 닿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나 몸 어딘가는 붉은 빛이 비치는 조사원들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보였던 그 그림자는 새까매서 어딘가 일그러진 모습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고령의 남성이 전철에 치였던 딱 그 위치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종이를 오려 사람 모양을 만든 듯한 부자연스러운 콜라주 사진 같은 정말로 순간적이었는데도 강렬한 위화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뭐야 저건? 생각하며 다시 한번 건널목을 바라봤지만 그림자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감식반이 자료를 채취하기 위해 영무원을 입회시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었다면 조사원과는 다른 인물이 거기 서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양을 취하고 있다면 모순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부근에서 입회인을 두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감식반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까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던 일로 뭔가 선입견이라도 생겨서 착각한 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강력계의 베테랑 계장이 오상이 있는 곳으로 와서는 수고 많아. 그쪽 목격 증언은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상은 여성에게 들었던 목격 상황을 계장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 증언하고 같군. 알았어. 그거 사정정치 보고서에 같이 정리해서 나중에 우리 쪽으로 보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성이 쇼크 상태가 돼서 말입니다. 의사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상태인데? 그렇게 물어봐서 여성이 말했던 손에 관한 이야기, 사람 그림자 이야기를 계장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장은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이
하는 느낌으로 듣고 있어서 오상은 모든 이야기를 마치자 그래? 알았다. 저쪽에 소방서 쪽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보여줘. 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려고 했답니다. 오상은 네, 하지만 저도 영향을 받은 건지 건널목 안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계장이 자네도 병원에 갔다 와. 라며 가볍게 웃어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계장은 오상의 정면으로 향하더니 미간에 주름을 잡으면서 자네 어느 쪽이야? 예전부터?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오상은 그 의미를 잘 몰라 네? 하고 반문하니 계장은 다시 원래의 표정으로 돌아와선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자네가 이후로도 이 조직에서 먹고 살 작정이면 말이야. 좋을 일 같은 건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러더니 계장은 현장이 아니고 목격자 여성이 있는 경찰차로 걸어갔습니다. 계장은 여성을 향해 조사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만 여성은 형사님, 저 이상한 걸 봐버려서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장은 어떠세요? 지금 또 보입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만. 라고 하며 현장의 건널목을 가리키고 여성도 조심조심 그 방향을 본 순간 없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겁니다. 실은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상황을 눈앞에서 보게 된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림자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도무지 믿을 수 없을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로 자주 있습니다. 아가씨뿐만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평범한 일이지만 모두 금방 좋아집니다. 괜찮습니다. 라며 계장이 설명하자 여성은 살짝이지만 표정이 밝아지더니 그런 거군요. 좀 안심되네요. 라고 했습니다. 계장은 계속해서 이쪽은 오늘은 이젠 됐습니다.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에 하나입니다만 오늘 알려주신 내용을 참고인 조사라는 형식으로 서류에 남기게 되니 그때는 다시 연락을 드릴지도 모르니까 협조 정도는 부탁드립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경찰차로 이대로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좋지 않다 싶으면 구급대원을 부르겠습니다만 어떠실까요? 했더니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내서 현장 응원팀으로 왔던 파출소의 미니 페트롤카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차를 보낸 후 계장은 오상에게 아까 역의 부역장하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연속되는 건 처음이라고 하니까 조만간에 앵마기를 받겠다고 했어. 잘 들을지 어떨지는 자취하고라도 뭐 그쪽이 낫겠지. 라고 말하고 현장인 건널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 후 오상은 근방의 교통정리요원으로 계속 근무했다고 합니다만 조사원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건널목 안 아까 순간적으로 보였던 사람 그림자가 있던 장소에서 계장이 홀로 서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는 듯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손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알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오상의 눈앞을 사체를 실은 반송 차량과 조사 차량 몇 대가 경찰서를 향하여 갔고 사체 반송 차량 조수석에는 계장이 타고 있어서 격려를 하며 차를 보내는 오상에게 손을 들고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K역 옆에 그 건널목에서의 인사사고는 딱 끊겼다고 합니다. 오상이 그 경찰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까지 몇 년간 경찰서의 회식 자리에서 그 계장과 함께 앉게 되는 일이 몇 번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계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일은 없었고 한 번은 회식 중에 모두가 자기가 체험했던 무서운 이야기로 꽃을 피울 때였는데 계장만은 그저 술을 마시며 잠자코 있을 뿐으로 그런 이야기에 아예 낄 느낌이 없었던 것으로 인해 오상도 그날의 사건에 대해 다시 물어볼 분위기는 아무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계장은 정년 퇴임하여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데 역시 오상은 이제 와서야 그때 좀 물어볼 걸 하고 후회하고 있답니다. 여성이 말한 사람 그림자, 개장도 본 게 아닐까? 건널목에서 홀로 중얼중얼대던 모습,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사체를 실은 반송 차량으로 서로 돌아갈 때 반송 차량의 뒤쪽에 새까만 사람 그림자가 타 있는 게 보였는데 그건 알고 있었을까? 젊었을 때 겪었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상한 체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